혁명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 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서 멸사복무에 나가는 것을 우리 당의 전제 혁명적 당풍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2017년 신년사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자신을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이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위대한 수령과 장군님을 믿고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혼신분투할 것이며 전당의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에 나가는 혁명적 당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에 나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순간 당풍으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위한 위민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식에게 하나의 기쁨을 주고 나면 10가지, 100가지 기쁨을 더 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나라 천만 아들, 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피며 전설 같은 사랑의 서사시를 끝없이 수놓아 가셨습니다.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되새겨볼수록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수놓아진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날과 달들이 감회 깊이 들이켜집니다.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이 뜻밖의 큰 물피해를 입었을 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당하는 그 불행과 고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시오 침식도 다 잊으시고 사랑의 벚꽃건설 작전을 펼쳐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당에 있어서 큰 물피해를 입은 마련해 주는 것보다 더 충차대한 과업은 없다고, 억만 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한시바삐 한북도 피해복구를 결속하여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일 전투 기간에 우리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고 그 완공을 기다리던 묘명고리 건설을 중지하고 여기에 달렸던 일체 건설 용량과 설비 자재를 비롯해서 나라의 총력을 한북도 피해복구 전투로 돌리는 이런 중요 조치까지 취해주셨습니다. 우리 인민이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운정을 떠나서 천만덕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원수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참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을 위하시는 일에 자신의 한 몸을 깡그리 바쳐 나가시는 인민의 진정한 어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참관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힘을 넣어서 농촌 특유의 문화 발전을 이룩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남도 안의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원과 원료 원촌에 의거한 각종 건제품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해서 농촌 산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시기 1년에 2차 이상 발효가 되던 무기질 외장재 생산 과정을 대담하게 없애고 내수성, 내열성, 내도성을 비롯한 품질이 좋은 유기질 외장재를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색기화와 보도 블록구, 흉강과 각종 상수 자재들을 생산 보상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거 생산 설비를 가지고는 올해 농촌 건설에 필요한 건재 생산에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 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비도 갱신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그 기술 강습도 조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건재를 생산해서 농촌 건설에 전량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군의 산과 골짜기들마다에 밤과 잣, 찔광이를 비롯한 갖가지 산열매들이 주름졌습니다. 신기군에선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서 올해에도 산열매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고 또 헌송림 조성에 힘을 넣었습니다. 양묘 생산 단계에서부터 산이 많은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단나무, 밤, 모루, 다래를 비롯한 산열매 수종의 나무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가꿨습니다. 거기에 맞게 비배 관리를 과기술적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사lum률을 20% 이상 더 올렸습니다. 지난해 경험을 보니까 헌송림을 조성한 구역들이 병해충 발생률이 여느 구역이 병해충 발생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넓은 잎나무와 바늘 나무를 배합한 이 헌송림을 수백 종보나 더 조성했습니다. 올해 군안의 인민들의 치료 예방과 건강 증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나무님들을 지난 시기부터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당의 육아 정책을 받들고 각지 목장들에서 젖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염소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야군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를 보장할 수 있는 버리싹 재배 기술을 군 청년 목장에 도입해서 염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염소들이 풀판에 나가 풀을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소화되는 단백질 함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는 버리싹 재배 기술을 받아들여서 염소들이 단백질 함량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랑 보면 겨울 모기를 말린 풀이나 풀조림, 그다음에 거친 모기, 그래서 이런 모기로 겨울철 모기를 장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버리싹을 키우면 사계절 겨울철도 관계없이 염소들이 생육 조건에 필요한 영양분과 저단백질 함량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젖 생산과 새끼 나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이 염소들이 밤에도 영양 성분이 많은 해풀을 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이 많은 이 버리싹을 염소들에게 먹임으로써 염소들의 영양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강계 염소 목장에서는 가을철의 날씨 조건에 맞게 염소 사양 관리를 잘해서 증치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봉령에 발이 거의 수백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염소 이동 방목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한 3시간 정도, 오전에 3시간 정도, 오후에는 한 3시간 반 정도 이동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착 미생물균을 배양해가지고 염소우리 바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염소 배설물 냄새도 제거하고 또 염소 폐염도 막고 염소우리 사양 관리에 적당한 온도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역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용약 탄원한 청년들이 조국의 기대, 부모 형제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청춘의 아름다운理想과 포부를 훌륭히 꽃피우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에도 우리 만경대 구역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탄원 진출에 나갔습니다. 특히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에만도 10여 명의 청년들이 여기 탄원 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촌농협위원회에서는 우리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 정령을 수시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오면서 우리 탄원생들의 부모님들의 이 모습과 목소리가 담긴 이런 다매체 편지물도 작성하고 예술소품 공연도 준비해가지고 오고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 물자도 준비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운양동무가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탄원한 지 벌써 사실 운양동무가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탄원할 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운양동무가 말도 잘 타고 성격도 쾌활해지고 정말 얼마나 뭐라고 하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동명원들이 당에서 바라는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서 앞장서 나가는 애국 청년으로 준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위들 사이에 우수한 기술과 경험, 수단들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 인민대학습당 선진과학기술전시장이 활발히 운영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발 및 생산자들과 수요자들 사이 연결을 보장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식의 다양한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들에서 개발된 새 기술과 제품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많이 등록해가지고 하나의 자료 기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교류의 날 운영하는데 참가자들 혹은 수요자들의 요청에 따른 주제를 해가지고 토론회, 상담 등의 방법으로 서로가 기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 도입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중개해주고 주문 계약 체결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위들이 그런 발전을 촉진하고 개발된 새 기술들이 현실에 가장 적극적으로 빨리 도입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9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218만여 명, 사망자는 654만 6,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륙의 하루 감염자 수 증가 실태를 분석해보면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20만 명 개선이었던 것이 6일 만에 7만여 명으로 하강했다가 27일부터 다시 32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유럽의 하루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의 6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 도이칠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놓고 가을과 겨울에 있을 수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파동에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가을과 겨울철에 더욱 활성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특성과 관련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조건과 습도 조건에서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 실내로 6도씨의 온도에서 20도씨의 온도와 높은 습도 조건 때보다 30배나 더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져서 접촉에 의한 비루스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온이 내려가면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비루스의 계절적 특성에 대처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방역학적 거리두기 등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엔남의 중부 지역에서 28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시속 130km로 들이닥친 강풍으로 10명이 부상당하고 집들이 무너졌으며 100만여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난쟁이 펭귄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난쟁이 펭귄새의 마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은 난쟁이 펭귄새를 인공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적극 벌이는 한편 새끼 펭귄새들을 일정한 기간 키워서 자연 서식지에 놓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을 보면은 전반적 지역에서 개인날이 위주로 되면서 햇빛 침률이 매우 높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자주 낀 것이었습니다.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평균 햇빛 침률을 보면은 70%로서 평년보다 15%나 높은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4.9도로서 평년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9.3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아지면서 기온 차이가 15.6도나 됐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3.2도 더 심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람도 약해서 소이안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선 안개가 자주 꼈습니다. 오늘 평안북도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대체로 흐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력해였습니다. 소이안과 자강도, 강원도, 라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원산과 함흥에서 최고 극기온도 간축됐는데 원산에서는 31.8도, 함흥에서 29.5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는 3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내일 평안북도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소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부전 지방으로서 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도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아침에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저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보물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일과 3일이 저기압거리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일이 소이안 중부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3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4일과 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동해안 중부이남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6일과 7일이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2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2일 오후와 밤이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3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동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3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4일부터 낮아져서 날씨는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6일과 7일에는 동서안의 일부 지역에서 첫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비도 내리고 또 센바람도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소리도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데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습해와 센바람, 소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가을 밀보리밭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도랑 깊이 파기를 해주고 가을한 곡식들이 비와 소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